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누리 PD인데요. 저기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어떠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우리의 대한민국 이제 정치 이제 상황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많이 알고 있고 그 파악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취임을 앞두고 이런저런 이제 주요 이슈 어젠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트럼프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트럼프의 현재 관심사가 어떤 겁니까? 트럼프 팀 멕시코 마야 카르텔의 테러 단체 지정 논의, 권영세 1대사 만나 트럼프 취임 앞두고 한일 협력 현안 많다. 자리만 차지하는 공무원 책상 빼. 트럼프 딥스테이트 정조준.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딥스테이트를 이렇게 거론한다. 이거 하는 역할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요, 작은 정부를 만드는데 엄청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요건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트럼프 LA 산불의 모든 게 민주당 주지사 뉴섬 탓이다? 이게 안 꺼진다 그러네요. 그런데 도대체 어마어마하게 지금 대한민국 땅보다도 넓은 면적을 태웠다 그러죠. 트럼프 LA 산불의 민주주지사 책임론. 뉴섬이란 이 사람도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군에 지금 들어가 있죠. 유력하다라고 합니다. 여의도 14배 삼킨 LA 산불, 트럼프 진화율 0%, 종말 같은 지향이다. 미국에는 특히 캘리포니아 쪽에는 한 번씩 이렇게 산불이 나면 어마어마하게 대형 산불이 되더라고요. 이쪽이 워낙 건조지대라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비도 잘 안 내리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엘버트 해먼드의 노래 It Never Rains in Southern California. 그런 노래도 있죠. 남가주에서는 절대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런 노래도 있죠. 자, 제가 앞서 그 대한민국 땅만큼이라고 한 것은 다소 과장한 겁니다. 자, 연합뉴스 트럼프 보편 관세 이후에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 검토. 뭐 어쨌거나 이런 뉴스들입니다. 윤 지지자들이 트럼프 모자를 왜 미국 언론이 주목한 모습, 트리도 무너뜨린 트럼프 스톰, 풍전등화 대한민국. 자,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뉴스가 더 이제 나왔는데요. 지금 트럼프 관련한 뉴스 중에 가장 핵심적인 뉴스는요, 바로 이겁니다. 트리도 무너뜨린 트럼프 스톰. 트리도가 누굽니까? 캐나다 이 수상이었잖아요. 총리였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름이 아닌 바로 이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캐나다를 미국에 편입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구상이죠, 이게. 이게 근데 농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근데 아니야, 이게 진짜야. 근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 캐나다 바로 옆에 그린란드라고 유명한 그런 어떤 세계 최대의 섬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 한반도의 10배 정도 되는 그런 넓은 면적인데, 그게 현재는 덴마크령이거든요. 덴마크. 인구가 그 넓은 땅에, 거기는 이제 빙하지대죠, 전부.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5만 명. 이제 그것을 미국이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조만간요, 그린란드가 미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캐나다가 미국의 하나의 주가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캐나다가 워낙 넓은 땅이다가 인구도 좀 제법 되기 때문에 뭐 한 2개 주 정도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게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뉴스 중에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뉴스가 되겠죠. 그린란드 뉴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넘겨라. 트럼프 군 투입 얼음장.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 트리도 총리가 저런 식으로 사퇴를 한 것은, 사임을 한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일이. 트럼프의 그 성정이라든가 스타일로 봐서는 그냥 흘리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압력을 가할 것이다. 캐나다는 사실 미국과 가장 친한 나라잖아요. 미국이나 다름없죠, 사실은. 그 태생이나 뭐 역사적 어떤 근원을 보더라도 뭐 서로 떨어져 있을 이유가 없어요, 원래는. 하나가 되어도 관계없고, 그 미국의 뭐 프로야구라든가 프로농구 이런 거 보면요, 그 캐나다가 그 미국의 그 프로리그에 참여하잖아요. 사실상 두 나라는 한 나라나 다름없어요. 자, 그것을 착안해가지고 캐나다를 지금 편입시키겠다.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
만일에 그렇게 될 경우에 세계 최대의 땅 넓이를 갖는 나라는 미국이 되겠죠. 거기다 그린란드까지. 이런 뉴스가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요,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지금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주된 관심사가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모아봤는데요. 그린란드, 캐나다는 미국 땅이다. 트럼프 영토 확장 지도를 이렇게 떡하니 자신의 SNS에 올려버렸습니다. 이거 전체가 미국이라는 얘기죠. 캐나다 플러스 그린란드입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대륙 전체가, 북미 대륙 전체가 미국이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되면 뭐 유럽에서도 뭐 당연히 이 트럼프를 비난하겠죠. 당신이 그러면은 푸틴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데 그린란드가 지금 심상치가 않다 그래요. 이제 이런 관련 뉴스를 쭉 보시면은 이거 전체가 이제 미국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트럼프의 이런 행동을요, 과거 이제 제임스 멀로라고 미국 대통령이 있었죠. 멀로 독트린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결해서 도널드 트럼프 할 때 도, 그리고 멀로 할 때 로를 붙여가지고 돈노라는 이름으로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멀로 전 대통령은 1823년 외부 세력의 미주 대륙에 대한 간섭을 거부하고 미주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주장하는 이른바 멀로 독트린을 발표했었죠. 그것과 연상이 된다라면서 지금 돈노 독트린이다. 지금 이렇게까지 언론에서 이미 네이밍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되자 지금 멕시코도 지금 발칵입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주장과 관련 멕시코만이 표기된 1661년 세계 지도를 놓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동해를 일본해로 하겠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해지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요 어떤 구상을 하고 있었는지 그 거대한 조각이 지금 하나둘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벌써 트럼프의 이제 장남이죠. 벌써 여기는 그린란드 도착해가지고요 사진도 찍고 벌써 현지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파나마 운하입니다. 이 파나마 운하가 지금 현재는 파나마 소유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지어준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미국. 근데 이것을 당시 미국이 이 파나마에 지어놓고 넘길 때 상당한 기간 뭐 사용을 했죠. 무상으로. 그러고 나서 넘길 때 단돈 1달러에 넘겼습니다. 단돈 1달러에. 그것을 이제 트럼프가 다시 되찾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미국화하겠다라고 하네요. 이거를. 사실상 이걸 그냥 그 파나마가 줄 리가 없죠. 파나마의 주 수입원이 여기거든요. 이 파나마 운하 이렇게 이용하는 뭐 배들로부터 받아들이는 통행료, 운임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파나마가 부를 축적하는 나라인데 이걸 달라 그러니 이제 여기도 이제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저기 심한 경우에는 어쩌면은 무력을 동원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1기 트럼프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었는데 2기 때는요 미리 준비한 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요. 벌써 여기는요 트럼프 장남이 그린란드 가가지고 그린란드 사람들과 찍은 사진들이죠. 근데 그린란드는요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미국으로 이렇게 편입되는 걸 원한다 그러네요. 거기는 주민투표로 그걸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덴마크령으로 되어 있지만 덴마크가 여기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사실 거의 못하고 있어요. 덴마크 자체가 뭐 작은 나라인데다가 뭐 군사력도 그렇게 이렇게 강하지 않고 등등 해서요. 그 그린란드 전체를 관할하는 통치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행정 행위가 거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린란드가 덴마크 령일 뿐이지 덴마크에 사는 사람들은 뭐 그냥 별개의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또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왕이면 덴마크보다는 미국이 훨씬 낫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걸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여기도 엄연한 독립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정부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주민 투표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캐나다는 몰라도 이 그린란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요 그린란드 주변이 세계적인 어장이 있거든요. 여기를 주로 러시아, 중국 배들이 와서 쓸어간다라고 합니다. 미국화가 되면은 이제 그거 안 되겠죠 드디어. 그들의 영해까지 들어와서 막 그냥 남핵 포획을 한다 그래요. 그런 것도 그동안 트럼프가 눈여겨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묵과할 수 없다라고. 저 땅은 우리 땅이다. 뭐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 그러네요. 자,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입니다.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유럽하고 그린란드 이런 데가. 그렇지 않고요. 여기를 구로 보면, 이 동그란 구로 보면은 아주 가깝습니다. 여기 그린란드하고 덴마크하고 이렇게 가까워요. 영국하고는 더 가깝고, 아이슬란드하고 여기 보면 유럽하고 그린란드가 중간에 아이슬란드가 있잖아요. 미국이 요 그린란드, 캐나다까지 다 정말 거대한 대륙 전체가 미국화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다. 자, 이쪽 보시면요. 그린란드, 덴마크가 뭘 해줬나? 독립 가능하다. 트럼프 입에 요동친다. 저는 그린란드는 넘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국제사회가 상당히 반발하겠죠. 그렇지만 그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게 거기 주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거의 90% 이상 찬성할 것 같은데 저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덴마크도 못 막아요. 저래 되면은. 지금 덴마크가 부랴부랴 거기에 국방비를 늘린다. 2조 가까이 편성했다 그러는데 2조 아니라 200조라도 안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그런 상황. 자, 트럼프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편입 위에 군대를 투입한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라고 쭉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게 정말 그냥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진심이었다, 진담이었다라는 겁니다. 와, 이거는 뭐 엄청난 이야기죠. 그 미국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어떤 반응일까요? 저는 대환호할 것 같습니다. 대환호. 물론 양식 있는 미국인들 중에는 트럼프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겠죠. 그러나 그런 목소리는 소수예요. 트럼프가 내세운 그 슬로건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 미국 중심의 어떤 슬로건입니다. 미국 중심의 정치 노선, 어떤 정책 노선, 외교 노선을 말한다. 그걸 달리 말하면은 미국 위주긴 한데요. 그 위주라고 하는 것이 미국 유일한 어떤 미국 만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일종의 트럼프의 정책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린란드가 투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은 덴마크가 이걸 이제 막으려고 노력하겠죠. 국제사법재판소 뭐 이런 데 등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덴마크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올린다든가 이런 수단을 통해서 덴마크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도 있겠죠. 이 덴마크가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미국이 나토의 이제 수장이잖아요. 이게 정말 나토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밖에 유럽 국가들이 나토 회원국들이 상당히 반발하겠죠. 이제 그것을 과연 트럼프가 잠재울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게는요. 어쨌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러시아라든가 중국 같은 그런 데서 그 주변에 세계적인 의장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쓸어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트럼프가 상당히 붕괴하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그리고 또 하나 파나마 운하 관련해서는요. 중국이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놓고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묵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계 전략에 있어서 이 미국의 세계 전략은 중국을 견제하고 그 중국을 고립시키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되면 큰일 나겠죠. 이 파나마 운하가 갖고 있는 전략적, 경제적 이 가치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 파나마 운하를 갖겠다라는 거죠. 자, 지미 카트가요, 과거에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1달러에 넘겼다. 여기 나와 있죠. 다른 나라의 배보다 미국 배와 해군에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그들이 미국에게 한 짓은 우리 배에만 바가지를 씌우고 우리 해군에 바가지를 씌운 것이다. 그래서 파나마 운하는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압력을 통해서 이런 어떤 비용을 많이 줄일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장사꾼이다. 뭐 흔히 이렇게 업신여기는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만 이 사람의 사업가 본능이 이제 여지없이 폭발하고 있다. 아무튼 사용료 자체를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하는 효과는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파나마도 지금 난리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미국 반대하는 캠페인 벌이고 뭐 시위하고 뭐 그렇다 그러래요. 이런 식이죠. 파나마 시티의 미국 대사관 밖에서 시위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이미지가 담긴 현수막을 불태우고 있다. 이게 지금 트럼프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정말 엄청난 사태가 지금 전개될 수도 있겠어요. 캐나다 수상이 사임을 할 정도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뭐 그건 그렇고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트럼프의 주된 관심사가 부정선거여야 하는데 자, 이런 식이면 어떻게 될는지 한번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트럼프만 믿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좋은 신호도 일부 있었지만 트럼프가 사실 당선되고 나서 한 번도 부정선거 이야기를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이상하잖아요. 바이든을 비난하기는 했지만 부정선거 이야기는 안 했거든. 그리고 그 측근들도 부정선거 이야기를 당선되고 나니까 또 잘 안 하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대한민국의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직무에 다시 복귀를 해야 될 텐데 트럼프의 협조를 전제로 한 이야기를 두 가지 버전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경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냉담하거나 무관심할 경우 이 두 가지 버전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경우든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아무도 트럼프의 주된 관심사가요. 그 불법 이민자들을 막는 그것 이상으로 벌써 이 거대한 뭔가 이렇게 야심 구상이 있다는 게 지금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지금 발칵입니다. 발칵. 아마 조만간 이게 진짜로 현실화된다 그러면요. 전 세계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는 거대 블랙홀이 되겠죠, 이게. 자, 트럼프 이 사람 정말 보면 볼수록 정말 진짜 연구 대상입니다. 대한민국도 사실은 영토가 너무 좁잖아요. 몽골 같은 저런 나라와 뭔가 이렇게 체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